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6월 5일 잡클래스 재능기부 취업 특강 잡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는 말씀에 앞서서 본 자료는 잡클래스 취업 특강에서 활용하는 자료이고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어렵기만 한 취업에 있어 취준생에게는 올바른 커리어, 기업에게는 조용한 퇴사 방지 잡클래스는 실무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취업 교육 강의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재능기부 형태의 무료 취업 특강 잡토크입니다. 네, 목차로는 첫 번째는 구직활동 동기부여. 소제목은 남들하고 뭔가가 달라야 한다. 다 똑같이 했다가는 취업 1등을 최종 합격을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취준생 신분으로는 알 수 없는 대기업, 중견기업, 기타 회사들의 채용 프로세스. 소제목으로는 채용 프로세스를 알고 넘기자. 세 번째로 취업 1등 전략.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나만 지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거기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가볍게 설명을 하고, 네 번째로 취업 성공을 위한 설계, 취업의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최종 합격 스터디로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합격 사례를 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죠? 말씀하셔도 돼요. 첫 번째, 구직활동 동기부여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남들하고 조금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업 이런 컨설팅 1대1 이런 거 할 때 각각 사람마다의 장단점이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 했던 업무, 성향, 스타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취업 이런 코치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장점, 잠재력을 이런 걸 끄집어내서 부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동기부여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달랐어요, 사람들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의 내용에도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이직이 19번이었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직무 변화는 한 6번? 7번인가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직이 19번이면 그 옆에 경력 정보 요약이 있지만 제가 40이 넘었으니까 거진 1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지만 사회 부적격자입니다.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3년 이상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 경력 정보는 그냥 요약해서 올려놓은 거라 사실 좀 정확하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회사를 설립하고 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학교는 2009년에 20살, 20대 중후반에 대학교 가서 방통대, 사이버대 같은 걸 나왔었어요. 학벌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토익은 봐본 적도 없었고 거의 스펙 전무, 그냥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해본 경험?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부적격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 같은 초물경력의 저 스펙에 이런 사람도 취업하고 어떻게 취업해갖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취업 시장에서 나처럼 취업 못한, 약간 사회에 적응 못한 사람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직이 19번인데 잘하셨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직 19번, 직무도 한 9번 정도 됐었는데요. 알바 회사 총합해서 이직이 19번, 직무료는 한 9번, 직장 생활 한 20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번이면
1년에 한 번씩 이직한 셈이죠. 직무 바꿔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취업 상담을 많이 하지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적합할지 성격, 성향, 스타일 고려해서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소구법을 사용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취업 상담자가 상담 오시는 분이 어떤 번아웃이 직무 번아웃이 있는지 뭐 향수병 같은 것도 있는지 심하면은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도 왔었으니까 그러다가 30대 후반에는 장사도 했었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6세로이라고 있죠. 이게 2019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30대 후반 되니까 이제 뭐 회사가 받아주기도 하고 이걸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하더라고요. 여기 핸드폰 저기 저 간판에 뒷번호 보면 제 핸드폰 번호 뒷번호랑 비슷하죠? 똑같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알바 장사도 커리어가 되더라. 그걸 직무에 녹일 수 있어야 하고 결론은 나한테 맞는 직무, 옷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낯을 가리고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사람마다의 재능이 분명히 누구나 한 명씩 있습니다. 딱 그 특징들이 있어요. 직무에 대해서. 기획할 사람은 딱 약간 되게 예리한 면이 딱 있고 영업할 사람은 뭔가 우렁차면서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전하고 약간 포인트를 잘 잡는 그런 매력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직무 설정만 잘 해주면 생각보다 취업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 상담도 한 번씩 꼭 언젠가 받아보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 쓰고 뭐 취업 준비하고 구직 활동하고 하는데 근데 뭐 스펙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학교와 회사는 다르다. 이런 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학교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내 돈 주고 공부하는 곳이고 반대로 회사는 우측에 보면 돈 받고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회사는 사실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회사는 일 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죠. 학교는 뭐 졸업 일단 잘하고 뭐 스펙 쌓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별 문제 될 건 없는데 회사는 그냥 다니다 보면 물경력이 되기 쉬운 거고 그래서 회사는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글쎄 유튜브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취업지원센터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그거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나? 해주나요? 안 해주죠? 잘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내용은 없던데 그래서 취업할 때도 무엇보다 맨날 그렇게 강조하지만 회사는 일 잘러라고 일 잘하면 일단 최고고 대신에 인성 같은 거는 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인성이 파탄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기반으로 했을 때 상담을 할 때도 코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끄집어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진짜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맨날 자소서 첨삭하고 하는 게 취업 컨설턴트 기본적인 것만 좀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알바도 경력이 되고 신입사원도 경력 기술서 또는 경험 기술서를 쓰는 게 좋고 경력이 없는데 왜 경력 기술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거 이제 알바도 경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 6개월이라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앞서 상담 내용, 뭐 이직 경험 등으로 했을 때 지금 상담을 취업 방향성 진단을 몇백 번 정도 했는데
대부분 10명 정도 하면 한 7, 8명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학교 취업지원센터 뭐 어디 누구 부모님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걸 얘기해 줄 정확하게 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제 취업 코치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긴 한데 글쎄 그 진심으로 그거를 얘기해주고 딱 이거다 이거 정말 괜찮겠다 하는 그런 걸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게 됐던 거고 생각보다 취준생 분들의 개인의 가치는 높았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저는 그걸 조금 도와준다는 셈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의 채용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봅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이고 어떤 대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고 오늘은 그런 걸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공통적인 자소서보다 중요한 채용 프로세스를 알고 덤벼야 취업이 쉬운데 그러면은 내가 그 회사를 올라갈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기반은 회사는 일자리인데 그 가치를 알고 덤벼야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준생 신분으로 알 수 없는 기업 대기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때요? 스펙 많이 쌓으려 하죠. 스펙 쌓아야죠 당연히. 근데 여기 써있지만 스펙은 최대한 많이가 아니라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 설정이 좀 됐으면 그 직무에 필요한 만큼만 스펙을 쌓으라고. 예를 들어 토익 토스를 딴다든지 토익 오픽 이렇게 딴다든지 요즘에는 셋 중에 하나만 보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수출이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겠어요. 딱 떠오르는 거 원산지 관리사, 유통관리사 이런 거 딱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아마 직무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스펙을 따고 시간을 좀 절약하고 자소서는 그만 쓰고 자소서 쓰다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많이 늦었었는데 4년에서 겨우 어떻게 학부 졸업을 했고 그 전문대 시절에는 학점이 그래도 마지막 졸업 학점이 4.09인가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랑은 조금 다르게 거의 오픈북이라서 회계 이런 거 말고는 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학부 때는 학점이 거의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학점이 많이 낮았을 때 겨우 졸업한 정도고 저는 어학은 없었어요. 자격증만 뭐 정보처리 기사랑 뭐랑 기타 등등 몇 가지 있었고 공백기 다 따지면은 3, 4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직업적으로는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게 없어요. 거의 진짜 사회 부적격자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게 그 리스크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은 진짜 한 번만 봐도 직무 설정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이 사람은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고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제일 제가 좀 부족한 와중에 유일한 장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론은 스펙은 최대한 많이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회사는 일잘러놓고 스펙 쌓으면서 공백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든 뭐든 그 직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관련 경험을 한 달만이라도 해보면 아까 처음에 일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하고 뭔가 달라야 된다고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건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그 경험을 해보면
왜 도대체 자소서가 안 되는 건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발 자소서에 목매지 말고 스펙은 최대한 많이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한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취업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력서에 써야 할 것, 쓰지 말아야 할 것 분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진짜 안 써야 되는 거는 창업 경험, 사업 경험은 경력이 되긴 돼. 근데 이력서에 창업했다고 쓰면 그 다른 회사에서 언젠가 또 창업할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서류거 시키겠어? 한두 군데 회사 빼고 잘 안 시켜요. 얼마나 저기 이름 얘기할 만한 관련받은 지금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말고 웬만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력서 쓸 때 이직이 없어 보여야 된다고. 같은 경력을 1년, 1년, 1년 이렇게 뭐 나눠서 쓰면 1년마다 이직한 사람이 그럼 뽑겠어요? 회사 오래 못 다니는 사람을? 그죠? 차라리 그래서 이직 사유를 그냥 계약직으로 쓰든지 어차피 그런 거 입증 안 해도 상관없다고 경력직 아니면. 그리고 이력서 써올 때는 취미 특기 이런 칸이 있으면 스트레스 관리 방안으로 꼭 제대로 쓰고 면접 때 공급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회사는 일 잘 넣으니까 경력 중심, 신입도 상관없어요. 알바도 직무 유사 경험, 현장 경험, 무슨 경험 했을 때 돈 받고 했던 그 가치가 있는 그 경험을 어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소서에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도 이 돈 받고 알바도 상관없고 돈 받고 했던 그 경험을 녹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자소서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일단 분류만 하면 돼요. 분류 한 6가지 정도. 그리고 경력기술서, AI 인적성, 면접, 신의 한 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경력기술서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 AI 인적성 같은 경우엔 거의 운빨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 봤다고 해도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면접은 명과몰이라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돼.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리고 때로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모든 그런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직무마다 그런 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취업 방향성을 잡고 하시길 바란다는 거. 저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둘 다 구직 활동을 했었고 나중에는 경력 경쟁 공무원으로도 잠깐 임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했었는데 하다가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때려쳤는데 답답해가지고 NCS 필기시험을 제외하고는 경력 채용, 경력 경쟁 공무원, 교직원도 포함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고 경력직이시면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고 특히 경력직은 인사 테이블 호봉으로 책정되니까 경력직에게는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은 비추천. 그리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 채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엘리트 거기서 거기더라.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스카포 있잖아요. 스카이, 포항공대, 뭐 있지. 카이스트, 기타 등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거 아니면 중경외시 밑에 건동홍 그 외에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또 외국계라고 해서 외국어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잘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냥 가벼운 의사소통 정도 될 수 있는 정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거라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소서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 배점이 보면 합쳐서 100점 정도인데
이력서가 50점이에요. 이력서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소서에 너무 목매냐고. 근데 불안하니까 그런 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취업, 고용 최저, 역대 최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더 겁을 먹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취업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되도 않는 얘기는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력서에 가장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자소서는 기본적인 것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 진술서는 가장 크게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는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경력 진술서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알바 6개월도 상관없어. 뭐 학과 조교 이것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단한 데는 경력직도 풀어가지고 A4 한 장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넘어갈까요? 직무 설정도 지금 이제 AI가 보니까 뭐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던데 진짜 10년, 20년, 30년 안에는 그 기업들 그 직무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텔레마케터, 세무, 바리스타 로봇, 매표원, 수신 텔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수신 텔러가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저기 어디 은행사들도 그런다고 하던데. 단순 사무, 속기사, 통번역가 등도 AI가 웬만한 건 다 번역하고 뭐 하는 마당에 나중에 가면 저 직업, 여기 있는 직업 몇 가지는 직업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하필 농협은행이 써있네. 농협은행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직무 설정을 하고 적성흥미 재능보다는 나의 성격? 결국은 취업은 나에 대해 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좀 설정을 해서 하시길 추천드리고 뭐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1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번 취업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건데, 저 면접 강의. 이 영상 한 번씩 봤었죠? 안 봤다. 그래서 직무, 이게 1번이 그거예요. 회사는 일 잘 넣어. 이 일을 신입도 상관없어. 이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직무 개념, 직무 적합도, 그게 이제 그게 말 잘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은근히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면접 잘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구구절절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좀 내고서 먼저 얘기하고 지금 그냥 공격적으로 하라는 거지. 지금 이 직무에서는 이러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제가 가진 이런 역량은 조금 어느 정도 어필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말을 길게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네 번째로 핵심만 얘기하고 어차피 핵심만 얘기해도 말이 길어져. 우리가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 원투 할 때 짧게 짧게 치라 그러잖아요. 실전에 가면 다 길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지니까 평소에는 짧게 짧게 치는 연습을 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내 차례도 아닌데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어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서류 합격 잘 되면 뭐하냐. 면접이 안 되면 계속 털어지고 하면 멘탈 나가죠. 그래서 회사에 일 잘 나옵니다. 회사는 일 잘 나옵니다.
회사에 그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직 사유가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몇 명 빼고 이직 사유가 나의 커리어의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써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의 존재의 이유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가요? 아니죠. 뭔가 이윤을 만들기 위해 계속 그 이익 집단은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반하는 그러니까 약간 기업의 로열티, 대기업들의 로열티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도 똑똑하고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했다는 거는 약간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약간 이기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회사의 근본, 1번에 있듯이 회사의 근본, 본질, 핵심, 직무, 일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나의 경험, 어떤 직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또 회사와 학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회사는 일달러니까 일에 대한 직무,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직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한단 말이에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나면 그러니까 경험이 무섭다는 건데 그 결과가 있기 위해 필요한 게 뭐지? 마인드맵처럼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 노력하고 만들어가다 보면 그게 스펙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취업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도 잘해요.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일만 생각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고 일 중독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진짜 일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합니다. 연봉도 높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도 외우지 말고 어차피 내 경험이고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경험했던 이력서고 그거를 마인드맵이나 로열티 인성적인 측면에서 부각시킬 수 있어야 면접 때 뭐 취업이나 이력서에 그래야 최종 합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 지금은 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설명하다 지금 이것만 해도 30분이라 이거는 조금 이제 자소서 부분인데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회사의 기업 로열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세요? 어떠한 계기로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이런 질문 분명히 받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업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소서 적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케팅 왜 해요?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없잖아요. 거의. 일본은 그런 직무 지원 동기가 일단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아마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래서 자소서는 좀 분류만 하라는 거지 1번 직무 지원 동기만 일단 써.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첨삭을 좀 받는 게 좋겠죠. 이런 거 처음에 만능 자소서 만들 때.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꿈, 목표, 비전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소서 문항이 또는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포부로 기여할 수 있는지 뭐 일목요연하게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뭐 500자 정도 기본적으로 썼던 거 있으면 똑같을 거 아니냐고. 또는 어떠한 미래 계획으로 우리 회사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쓰세요 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2번이랑 예리하다랑 뾰족하다 달라요? 출입 통제구역, 출입 금지구역 달라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어차피 자소서 쓰다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말라는 얘기고 3번 성장 배경, 환경, 성장 과정, 가치관, 생활 신조 같은 거잖아.
어떠한 성장 배경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때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 기아의 성격적인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직무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쓰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이제 밑에 있는 4번 또는 5번하고 적당히 섞어서 배합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성장 배경, 성장 환경, 성장 과정, 가치관, 생활 시스템은 같은 거니까 이걸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직무 강점, 직무 장점, 직무 역량, 핵심 역량 또는 내가 가진 경험, 직무 경험 같은 거 아닌가요? 기아가 쌓아온 어떠한 경험으로 우리 회사에 뭐 임할 수 있을지, 뭐 기여할 수 있을지 쓰세요. 기아가 어떤 강점, 직무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써주세요라고 하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수 조절만 해가지고 돌려막기만 하면 되는 걸 직무 중심으로 썼으면 그 직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5번째, 직무상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다른가요? 어차피 회사 가서 일하는 건데 같은 거겠죠. 직무상 장단, 성격의 장단점. 근데 4번이랑 5번이랑 사실상 비슷해요. 장점 쓰다 보면 단점 나오잖아요. 생각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말장난 같은 건데 1번이랑 2번이랑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쓰다 보면 똑같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새로 쓰고 하냐. 자소서 비중도 없는 걸 취업에, 서류 합격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현직자들 누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소서 보긴 봐. 잘 안 봐요. 그냥 흘리지. 바빠 죽겠는데 그 언제 그 많은 500자씩이나 다 보겠냐. 보긴 봐. 근데 그 중에서 그걸 잘 썼냐 안 썼냐, 뭐 직무를 안 해보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지. 자소서 못 썼다고 탈락시키지 않아요. 삼성전자 DX 마케팅 부문에 지원하는데 SK 하이닉스라고 썼어요. 합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뭐 이력이 좋아. 스펙 화려해. 인성도 좋은 것 같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인재니까 뺏기기 싫거든. 삼성에서. 그런 인재가 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리고 6번째, 성공 실패 역경 극복 또는 문제 해결 경험.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실패를 극복하고 했던 경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해한 것 같으니까 공부. 그래서 이 예시를 적었는데 1번 입사 지원 동기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술하세요 하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뭘 써야 될까요? 몇 번 정도? 1번하고 4번? 섞으면 되겠지. 만약 이렇게 나오면 기회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땡땡이 그 회사가 이런 것 왜 적합한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기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거 신경 써서 해도 이것 때문에 자소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겁 없을 때가 제일 무섭다고요.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뭐겠어요? 입사 지원 동기랑 뭐 입사 지원 동기죠. 선택하는 기준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건 기업 지원 동기 그런 건데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1번이겠지. 1번 또는 2번만 해도 돼. 직무 지원 동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기업 지원 동기 하죠. 3번은 뭐 간단하죠. 5번 똑같잖아요. 지원 직무를 위해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어떤 게 직무 역량, 본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자유형식 쓰라고 하지 말을 어렵게 꼬아가지고 무슨 수능 논술 치냐고. 뭐 수능 논술 치는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대학교 논술? 논문 시험? 근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뭐 역량, 이유 이런 거 뭐 고민도 하지 마. 그냥 1번 또는 4번 아니면 여기서 1, 2, 3을 하고서 남는 거 있지, 남는 거. 남는 거 집어넣어 거기서 고민하지. 여기서 새로 써봐야 새로운 게 안 나오는데. 또 기아가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과 그 일을 통해 그 이룬 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세요. 이건 뭐겠어요? 이건 조금 애매한다. 뭐겠어요? 이 중에서. 뭐?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만 하라고.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낀다고. 또 전문가 절반 진료업체보다 낫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동아일보 사회면에 나왔던 건데 김보라 기자님, 최미성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출처를 반드시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0일 뭐야? 1년 전에 1년 전 이게 정말 챗 GPT가 참색한 자기들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다. 뭐 헤드헌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좀 안 담겼는데 그때 전문가 집단 4명한테 물어봤더니 3명은 챗 GPT가 훨씬 좋다. 한 명은 비슷하다. 라고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취업 많이 해본 사람들. 근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소설을 사람들이 자꾸 첨삭을 하는지 아냐고. 내가 블로그에 1대1 취업 관련증의 진실 이런 걸 썼는데 그거 그냥 불안 마케팅이라고. 기업은행, 삼성전자, 문항풀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거 했다고 서류 합격 된 거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DX 마케팅 부문 작년에 99년생 동국대 경영정보학과인가? 경력 6개월? 25세 스펙은 토익 900 얼마고 뭐 이랬는데 스펙은 좋은 편이야. 하지 말라고. 그냥 점검 정도만 검토 정도만 가볍게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 40분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취업 성공을 위한 설계 해서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미치도록 즐거운 직무생활처럼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 그래야 롱런 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만드는 옷을 반드시 이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커리어 라이프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플래닛 그건데 자플래닛 사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아서 이거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어디 평 안 좋으면 안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2.0 이하는 안 좋다 하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그거랑은 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가보라고. 그냥 일단 면접이라도 가서 보고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인터넷을 맹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제로 가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이게 그렇게 정확하겠어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맹신하고 판단을 해버리냐고 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친구도 똑똑한 건 알겠는데 현명하게 대처합시다. 현명하게. 잘못된 상식이니까 실제와는 말이 달라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할까? 이것도 한 40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종 합격 케이스 스터디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공개될 영상들이라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개인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 나가지 말고 녹화 중지할게요.